이 시각 증시 헤드라인입니다. 2월 주인공이었던 2차 전지 밸류체인의 강세가 3월 첫 거래일까지 이어집니다. 이후 핵심 원자재법 기대감과 광물 자원국들의 국유화 조치까지 이어지며 폐배터리주인 성일하이텍, 코스모화학이 두 자릿수 급등의 신고가를 쓰고 에코프로와 세비캠, IS동서도 함께 오릅니다. 전고체 배터리주 이수화학, 리튬주인 금양, 양극재 에코프로비엠과 LNF도 추가 상승입니다. 중국의 2월 제조업, 서비스업 PMI 지수가 호조를 기록하고 4월 양회 부양책 기대감이 반영되며 리오프닝주가 일제히 오릅니다. 화학주 금호석유가 신고가를 경신하고 해운주 페노션, 풍산은 연고점을, 철강과 건설기계 조선도 동반 상승합니다. 소비주 내에서는 화장품주가 모처럼 강세를 보이며 코스맥스가 10% 넘게 급등입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지난 2월 미국에서 역대 월간 최대 판매고를 달성했습니다. 4개월째 월간 단위 판매 신기록을 경신하면서 기아는 4% 넘게 상승하고 부품주 내에서는 현대위와 모비스가 2%의 상승을, 서현이와는 52주 신고가를 세웠습니다. 이달 14일 EU에서 핵심 원자재법 발표를 앞두고 신재생 에너지주들의 관심이 집중됩니다. 유진투자증권에 따르면 미국 고용 호조에 따른 풍력타워 판가 인상이 기정사실화되며 격포제의 CS윈드가 7만 원을 탈환하고 동국산업, LS 등이 함께 오릅니다. 네, 뛰어난 통찰력과 감각을 지닌 시장 프로들은 오늘 장에서 어디에 주목했을까요? 프로의 시선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정태근 알파프로 팀장, 송태현 유한타증권 과장 두 분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프로의 시선이 머문 첫 번째 섹터 열어보겠습니다. 섹터부터 먼저 공개를 해보면요. 첫 번째로 머문 곳은 바로 자동차주입니다. 환율 상승, 판매 신기록에 방긋 웃고 있는 자동차주. 지금 매수와 매도 어떤 타이밍일까 고민이 깊어집니다. 정태근 팀장님이 이쪽을 주목하셨습니다. 좋게 보셨던 건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오늘 섹터 고르시면서 좀 고심하셨다고. 네, 안 했던 업종을 하고 싶은데 요새 돌아가면서 했던 게 계속 부각이 되다 보니까 또 해도 되나? 이런 고민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도 좋았으니까 보신 거 아닙니까? 네, 일단은 원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걱정이 좀 됐었던 부분들은, 그러니까 실적 이슈가 지난 4분기로 단발로 끝이 나면 안 된다라고 지난 2월달, 2월 15일인가요?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1월달, 2월달 판매치가 나오는 거 보게 되면 이렇게만 연말까지 가자. 괜찮겠는데. 그러면은 현대차도 20만 원을 돌파하지 않을까? 제가 그때 당시 현대차 같은 경우 20만 원이 목표가를 세우게 되면서 맞아요. 조금 실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는 안 드렸었거든요. 근데 그때 기아가 더 좋다 하셨죠.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형님 때문에 기아가 발목 잡힌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오늘 2월달 미국 자동차 판매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는데, 이게 지금 지난 11월달, 그러니까 작년 11월달부터 계속 최대치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4분기 같은 경우 아시겠지만은 결국 11월달, 12월달에 잘 팔린 그 자동차 판매량이 잘 나오게 되면서 4분기 실적이 잘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이미 벌써 1월달, 2월달 잘 나왔고, 그럼 3월달도 잘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본다라면은 현대차 기준으로 보게 된다라면은 지금 가이던스가 한 2조 5천억 정도 되고 있는데,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게 되면 2조 5천억 정도 예상이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3조도 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대로만 가자, 연말까지 이대로만 가자,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2월 단위가, 2월 수치가 이렇게까지 좋은 해석이 가능한 겁니까? 사실 오늘 잘 나온 건 알고 있었습니다만 기아가 4% 가깝게 오르고 현대차도 1% 넘게 상승하면서 지금 확실히 12월 말이 저점이었구나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판매고에서 정확하게 보여주는 건 수요는 이제 걱정할 일 없다라고 해석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유독 현대 대비 기아가 강한 건 그간 못 가섭니까? 이러고 저러고 따지고 보면은 형님 아우 그러지만은 지금은 딱히 기아가 아우라고 봐야 되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만큼 좋다? 지금 판매 2월달 뭐 국내 글로벌 전체 다 합쳐서 봐야 되겠지만 미국 쪽만 보게 되면 현대차나 기아차나 판매량이 차이가 없어요. 둘 다 6만 대 정도 팔았거든요. 그만큼 기아의 어떤 질적인 부분이 많이 올라왔다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퍼든 실적이든 영업이익이든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기아가 더 좋은 게 사실입니다. 더 좋은 게 사실이고, 그리고 원래
1등보다는 또 2등이 탄력이 더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기아가, 그렇게 주가가 안 탄력적이었잖아요. 그래서 네네. 기아가 이렇게 저평가받을 이유가 없는데라고 네네.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지금 빛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때 강한 건? 당시에 저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건 그 단순 수치로 2011년대 한창 자동차가 잘 나갈 때와 비교해서 지금의 상을 보게 되면은 기아는 지금 정거점 돌파가 돼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현대차 형님 때문에 발목 잡혀서 못 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 좀 드렸던 것들이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무적인 부분은 네. 지금 일본 도요타사를 거의 따라잡고 있어요. 12월 달 같은 경우에 죄송합니다. 12월 달이 아니죠. 2월 달 같은 2월? 경우에 예. 그 도요타가 15만 5천 대 정도 팔았거든요. 근데 현대차 그룹이 12만 2천 대예요. 한 3만 대밖에 차이가 안 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번에 그 IRA 때문에 친환경 차는 잠시 주춤했지만 네네. 제네시스 같은 비싼 차량들이 상당히 많이 팔리고 있어요. 북미에서. 그리고 북미 쪽에서는 또 저는 개인적으로 이 현대차 여자를 좀 좋게 말씀드리지만은 자동차 디자인을 보게 되면은 그렇게 그러니까 평판을 그렇게 좋게 말씀 안 드리는데 현대차 그룹에서 딱 좋게 보는 차가 제가 인생에 딱 한 대가 있어요. 뭐예요? 뭐냐면 텔루라이드. 이게 국내에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 모르겠는데 제가 성남 쪽에서 원주를 가다가 보셨어요? 봤는데 이게 무슨 차지? 차가 되게 이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오. 텔루라이드더라고요. 임시 번호판이 붙어 있는데 이래서 북미 쪽에서 잘 팔리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만큼 그 현대차 달라지고 그룹의 있다. 어떤 디자인이라든지 차 네. 내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라는 거죠. 오. 어찌 보면은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 어찌 보면 조금 진취적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상당히 잘 부합하는 차량들을 예. 잘 만들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달라진 평판, 북미 시장에서도 성과가 다릅니다. SUV인데 예쁘네요. 저도 지금 찾아봤습니다. 리스크적인 측면도 여쭤볼게요. 송태영 과장님, 테슬라 인베스터 데이가 결국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별거 없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가격 경쟁에 있어서 확실히 경쟁력을 잡겠다라는 걸 핵심적으로 보여줬잖아요. 현대 기아차 쪽으로는 확실히 리스크 요인 아닙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얼마만큼이나 현기차가 이런 비용적인 측면을 줄일 수 있겠느냐, 아니면 원재료적인 측면을 원가를 줄일 수가 있겠냐, 이거는 상당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테슬라도 이야기를 한 것처럼 사실상 가격 결정력을 이 제조 혁신이라든지 아니면 예. 시장에서 이 입지전적인 리더격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가격 결정력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만큼 향후에도 이제 테슬라가 유리하게 자사에게 이제 가격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 기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eGMP라는 이제 전기차 플랫폼을 이제 네네. 갖고 있잖아요. 거기서 얼마만큼이나 많은 이제 전기차를 뽑아낼 수 있겠느냐, 그리고 거기서는 얼마만큼이나 원가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겠느냐가 결국은 사실상 더욱더 중요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뭐 평가 절하를 하는 건 아니지만 네. 이 현대 기아차가 사실 판매고가 많이 팔리고 있기는 한데 그 판매고 자체가 내연기관 쪽에서 좀 더 아직은. 우선적으로 많이 팔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테슬라처럼 사실상 프리미엄을 더욱더 많은 부분 주기 위해서는 조금 더 미래형 자동차에서 얼마만큼이나 더욱더 판매고가 늘어나는지 이 부분이 더욱더 중요하게 될 텐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은 다소 뭐 IRA 법안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이라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2월달 이제 판매고를 보게 된다 하더라도 아이오닉 같은 경우에는 한 19% 정도 판매가 줄었고요. 네. EV6 같은 경우에도 한 39% 정도 줄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숙제는 확실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현기가 풀어나가느냐, 이 부분이 결국은 20만 원까지의 현대차가 가는 거는 내연기관만으로 실적만으로 갈 수 있기는 하겠지만 네. 그보다 위로 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플랫폼 전환 어떻게 될 예. 거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수요 우려는 좀 불식시키고 있지만 이 GMP 그러니까 친환경차에서의 성과가 앞으로 현대차의 방향성을 결정지을 거다. 생산에 좀 달렸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완성차와 부품주 안에 이 관계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현대 기아 완성차 쪽으로는 잘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오는데 사실 부품주 쪽으로는 그만큼의 또 네. 밸류에이션을 주질 않기도 하잖아요. 그래서인지 현대 위아 아직도 답답하고요. 네. 서현 위아는 다르게 봐야 되나 봐요. 실적 나고 굉장히 신고가까지 잘 달리는데 네. SL, 위아, 모비스 그 정도 안 나옵니다. 어떻게 좀 네. 봐야 될까요? 그때가 2월 16일 그때 출연했을 당시에도 제가 네. 다 보는 게 아니라 미국 조지아주 관련돼 가지고 투자에 연관된 종목들 좀 압축해서 보자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네. 아마 그 기억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그 종목들을 매수했다라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전방업체가 정말 시원하게 치고 나가준다라면은 그 탄력에 의해서 이제 딸려서 같이 시너지 효과가 발생이 되는 그쵸. 거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는 가긴 가요. 가긴 가지만은 좀 답답하게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흐름에 동참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 내에서도 봐야 될 섹터가 분명하게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제가 5종목 말씀드린 거 기억나실 거예요. 네. 화신하고 서현이와 서현이와. 한원시스템, 성화이텍, SL. 여기서 치고 나간 놈이 대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서현이와네요. 네, 여기서 자랑 아닌 자랑을 좀 말씀드리면은, 화신하고 서현이와 성화이텍은 흐름이 나왔어요. 그 이후에 나왔는데, 한원시스템하고 SL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조금 완만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나느냐. 네.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주 내에서도 개별 종목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들은 전방업체인 현대차와 기아차가 좀 더 시원스럽게 주도주 섹터로서 나가주게 된다라면은 다른 현상이 나오겠지만, 아직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자동차 부품주 내에서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밸류 같은 경우는 결국 뭐 어떤, 그러니까 퍼라든지 여러 가지 기준들인데 네. 어떤 기준에서 볼 거냐에 따라서 틀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적만 놓고 보게 된다라면은 방금 말씀드린 종목들 같은 경우 화신이란지 뭐 SL 종목들 실적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그래요? 않기 때문에 밸류적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판매 호조가 되게 된다라면은 당연히 재고에 대한 부담은 당연히 희석이 될 수밖에 없고, 이것들은 또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걱정까지는 미리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결론 내려볼까요? 매수 타이밍이냐, 그러니까 올라타도 되냐, 네. 아니면 이제는 팔아야 될까? 사실 3, 4월 지표에 네. 대한 확신까지 2월에서 보여줬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말만 들으면 이제 보유해도 될 것 같거든요. 네네. 전략적인 측면 주시죠. 지금은 진행형 ING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 기아를 탑픽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그 9만 원까지 목표가를 말씀했던 기억이 9만 있는데, 원이었죠. 네. 어쨌든 지금 화면에 보신 바시 기아의 차트가 나오고 있는데 계속 우상향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올라타신다라면 목표 수익이 좀 작게 봐야 되겠죠. 그게 아니고 그때 혹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계속해서 그러니까 홀딩하게 되면서 목표가까지 지켜보는 걸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대로 갈 수 있다.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매수 가격은 지금 자리로도 볼 수 있는 건지, 네. 기대 수익률 낮춰야 된다고 하셨는데 목표가는 9만 원이죠. 지금 네네. 손절가에 있어서는 좀 전략 수정이 필요할까요? 네, 그 일단은 현대차, 기아 같은 종목들은 개인적으로 이제 241선을 좀 중심에서 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241선이요? 예, 기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주가 위치가 네. 2월 16일 날 241선을 올라탔고 지금 그 부분은 이제 지지력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예. 그래서 이 241선을 지키냐 못 지키냐 그게 좀 관건이라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 241선이 현재 7만 4천 정도 되는 74,000 상황이기 네. 때문에 7만 4천 원을 손절가로 좀 가져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74,000원 장기 이평선 지지 여부 확인해 보시면서 기아 9만 원까지 여력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주 탑픽까지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프로의 시선이 머문 섹터 어딜까요? 공개합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 나눠볼 섹터의 주인공은 바로 전력기기주입니다. 판매 가격 오르고 수주도 잘 되고 해외에서 잘 나간다고 해요. 오늘 종목 안에서도 꽤 괜찮은 흐름이 나옵니다. 뭐 효성중공업, 현대일렉트릭 상승 움직임 타는데요. 이쪽은 우리 송태용 과장님이 골라주셨어요. 사실 오늘 좋은 쪽 많잖아요. 이 중에서도 전력기기 눈에 들어온 이유가 있으세요? 사실 신고가로 가기 전에 네. 관심을 계속적으로 갖고 있었었는데, 보고 계셨어요? 예, 오늘 뚫어내면서 추가적으로 더 많은 부분 움직일 수 있겠구나라는 오.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상 이제 전력기기 관련돼서는 2022년도에 많은 상승이 나왔던 네. 이제 섹터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22년도가 좋았다 보니까 2023년도에는 피크업 나올 수 있지 않겠냐? 얘기가 라고 나오죠. 이제 네네. 생각을 하게 되면서 1월, 2월 달을 상당히 지지부진한 흐름으로 이제 연결됐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네. 특정 증권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변압기라든지 전력기기 사이클 자체는 초기 산업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업사이드가 더 나올 수 있다라는 이러한 이제 보고서와 함께 그때부터 주가의 탄력도가 다시 한 번 더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 이러한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이 52주 신고가 나오긴 했지만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를 하면서 더욱더 한번 바라보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고가가 주는 의미가 앞으로 방향성이 더 열렸다. 알겠습니다. 이 전력망에 있어서 또 송배전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맨 처음 발전소 짓고 그다음에 유통 그리고 나서 또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방금 말씀하셨던 변압기라든지 전선이라든지 저도 뭐 공부하면서 많이 배웠는데 이쪽 굉장히 수요 많이 늘고 있다는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2월에 주가를 보면 좀 차이가 있었어요.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1, 2월 내내 부진했고 음봉이었거든요. 반면 현대 일렉트릭은 또 굉장히 잘 가면서 5% 2월에 양봉을 기록을 했습니다. 실적에서도 차이가 있던데 이 차별화된 이유는 어디 있어요? 일회성 비용이 과연 얼마만큼이나 반영이 됐는지 비용. 이 부분이 4분기 때 현대 일렉트릭도 일회성 비용이 물론 들어갔고요. 그리고 네. LS 일렉트릭도 사실상 들어가긴 했었었는데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 구조 자체가 사실상 변압기라든지 아니면은 전력 배선이라 이런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이 자회사로서 사실 ESS 관련돼서 사업 부분을 진행을 하는 것이 있었었고 그리고 자회사 중 하나가 동관을 만드는 것도 있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상 조금의 사업 구조라 이런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차이가 많은 부분 발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S 일렉트릭은 ESS 부분에서 조금 많이 일회성 비용이 좀 나왔던 부분이 또 있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실적은 조금 차이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었었고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일회성 비용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보다 더 이제 이 섹터가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서도 주가가 탄탄하게 유지가 될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탑픽 힌트도 나온 것 같은데요. 추가를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여쭤본 대로 발전소 짓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필요한 이런 송배전망을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더라고요.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되면서 올해 굉장히 북미나 유럽 쪽에서도 발전소 더 많이 짓는다는 얘기 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변압기 쪽으로 수주 정말 많이 늘어날지 작년에 이어서 크게 YOY로 어떻게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일단 발전 방식이 변화가 있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화력이라든지 아니면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네. 한 곳에서 많은 전력을 이제 생산을 하게 되면서 집중형으로 거기서에 대한 변압기를 좋은 걸 쓰게 되면은 거기서부터 그냥 쭉 뿌릴 수가 있는 부분이 생기게 될 거잖아요. 네, 그런데 네.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한 곳에 모여 있을 수가 없죠, 사실상. 맞아요. 예, 뭐 풍력 같은 경우에도 뭐 해상 풍력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쫙 퍼져 있을 수밖에 없을 테고, 네. 뭐 태양광도 마찬가지일 테고 그런 부분 때문에 집중형 발전 방식에서 분산형 발전 방식으로 가게 되면서 당연히 변압기에 대한 수요가 더욱 더 높아질 수밖에 없게 될 텐데 그 이유는 역시나 에너지 효율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고압으로 가던가 아니면은 전선의 두께를 더욱 더 두껍게 만들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이 전선을 두껍게 만드는 데는 사실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게 될 거고 그리고 구리 가격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변압기에 대한 수요가 더욱더 많은 부분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이제 북미에서 보게 되면은 북미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가 사실 노후화가 많이 됐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전력 기기 같은 경우에도 이미 노후화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요 근래 보게 되면은 이 기후가 사실상 많이 변화가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시간하죠. 자연재해도 상당히 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연재해가 나오게 되면 당연히 변압기 관련돼서도 파손에 대한 부분도 많이 나오게 될 거고요. 거기에 따른 대체적의 그치.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이제 변압기를 주문해서부터 이제 이 생산을 하고 인도를 받는 데까지 사실상 1년이 넘게 지금 리드 타임이 걸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이미 수요에 대한 부분을 일정 부분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기대할 수 있는 포인트가 굉장히 많네요. 예상치 못했던 놓치고 있는 포인트를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실적에 대해서는 자신감 가져도 될 것 같은데 그럼 하나 더 여쭤봤을 때 정태근 팀장님 사실 인프라 쪽이다 보니까 스마트 그리드 이야기도 나옵니다. 네네. 중동 쪽으로 네옴시티와 관련해서 물론 굉장히 테마성으로 움직이기도 하지만 이쪽으로도 본격적인 건설이 된다면 네네. 그리드 쪽 굉장히 또 주목받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이쪽과 관련된 모멘텀은 어느 정도로 무게를 보고 계세요? 만약에 네옴시티 때문에 스마트 그리드 테마가 부각이 된다라면은 아마 주식시장 최초가 될 것 같아요. 그동안 국내적인 재료가 스마트 약해요? 들켰나요? 그 스마트 그리드 관련돼 가지고 국내에서는 네. 여러 번 많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해외 쪽에서 아직까지 나온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우스갯소리를 드렸는데
근데 중요한 건 네옴시티가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많이 부각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네. 스마트 그리드도 분명히 필요한데, 그러니까 이게 산업으로 가는 거하고 주식시장의 시세를 내는 건 또 별개의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 관심을 가지냐 안 가지냐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섹터를 말씀드려서 간다 그러면 제가 100번이라도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퍼스트 무브보다는 패스트 팔로우를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걸 부각시키냐 안 시키냐에 따라서 우리 어떤 행동이 달라지는 것들이지 제가 주도를 할 수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추후에 나중에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어쨌든 스마트 그리드라는 것 자체가 네옴시티에 그게 주목받지 못했다는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뭐 앞으로도 그러지 못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항상 시장에서는 구축보다는 신축을 원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것들을 많이 그렇죠. 원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이것도 우스갯소리가 될지 모르지만 사우디가 2029년도에 동계올림픽을 개최하거든요. 요게 조금 더 신선한 테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부각이 된다라면은. 그래서 이 동계올림픽도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항상 시장에서는 새로운 것을 원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부각됐던 것들이 아닌 어떤 새로운 것들이 뭐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LX 일렉트릭이 어차피 스마트 전력 송변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결국 스마트 그리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부분이 부각이 된다라면은 뭐 네. 수혜주는 이제 LX 일렉트릭이 되지 않을까? 오. 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렇군요. 네. 토픽에 대해서는 두 분 마지막에 또 의견이 엇갈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송 과장님이 이 섹터 봐주셨잖아요. 밸류 메리트도 좋아요. 사실 미국의 노후된 것 이런 것들은 교체 이야기가 나와야 또 수주로 잡히는 거지 우리 기대감 뿐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앞당겨 와서 이렇게 상승 사이클에 정말 타도 될지 밸류 메리트에 대한 이야기는 어떻게 주실 수 있어요? 수주에 대한 잔고는 이미 쌓여 있어요. 그래요? 네, 그렇기 오. 때문에 사실상 실적이 늘어나는 거는 뭐 자연스럽게 늘어날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퍼밸류라든지 아니면 PBR 밸류라든지 이런 네. 쪽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는 매력적이지는 않아요. 그만큼 주가가 상승이 나오게 올라왔고. 됐었고 거기에 따라서 이미 반영률은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요 근래 시장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그러한 퍼밸류라든지 아니면 PBR이라든지 이러한 저평가와 관련돼서 부각을 많이 못 받고 있어요. 사실 지금도 보면 이 코스닥 시장이 0.5%까지 하락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동성 큽니다. 수급적으로 보게 됐을 때 네. 몰리는 쪽은 그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이 계속적으로 강세를 네. 보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전력기기 관련돼서 변압기 관련된 쪽이 오늘 신고가를 갱신을 하게 되고, 여기에 따라서 과연 이쪽이 조금 너무 올랐기 때문에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역시나 1등 관련된 종목들, 네. 대표적인 종목을 사시게 되면은 이러한 이제 변동성에서 조금 더 자유롭게 이제 수급적인 쏠림에 의해서 더 많은 부분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탑픽 짧게 듣겠습니다. 어느 종목인가요? 네, 현대 일렉트릭 역시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네. 이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이 변압기 상승 사이클에서 가장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이 많은 부분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소형 변압기 같은 경우와 이 하는 쪽을 보게 되면은 재룡전기 뭐 이런 네. 쪽을 볼 수가 있게 될 텐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가격적인 부분을 더욱더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수익성 개선 폭이 더욱더 커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알라바마 공장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문제가 됐었던 게 반덤핑 이슈 때문에 좀 문제가 됐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네. 거기서도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는 부분이 생기게 될 거고,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은 이 4분기 영업이익률이 한 9% 정도까지 나오게 됐거든요. 일회성 비용까지 감안을 하게 됐을 때는. 그런데 전성기 시절 보게 되면 17%까지 영업이익률이 좋았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보게 된다 하더라도 이 변압기 사이클 자체가 아직까지도 많은 부분 남아있게 됐고, 거기에 따라서는 실적 증액과 함께 추가적으로 현대 일렉트릭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더욱더 많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신고가인데 어느 정도까지 보시는 거예요? 일단은 현대 일렉트릭 지금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는 거는 한 56,000원 정도 이제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한 4만 원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고가 행진 이어질 것으로 봤습니다. 현대 일렉트릭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현대 일렉트릭 또 LS 일렉트릭 두 분의 의견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력기기 안에서의 답도 찾아봤습니다. 두 분과 함께 프로의 시선 인사드리겠습니다. 정태근 팀장, 송태영 과장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